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 도심 한복판에 있는 상가 건물에서 거액의 불법 도박을 진행한 홀덤펍 운영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탁구장처럼 꾸민 건물 안에 밀실을 따로 만들어 놓고 단골 손님만 받는 식으로 도박장을 운영했습니다. 공무원과 전문직 등 120여 명이 도박장에 드나들며 오간 판돈만 27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수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의 한 상가 건물에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탁구장처럼 꾸며진 공간 뒤 커튼을 열고 가벽 사이로 들어가자 밀실 도박장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경찰에 붙잡힌 홀덤펍 운영진은 지난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1년 넘게 이곳에 불법 도박장을 운영해왔습니다. 이틀 전인가 3일 전에는 저기 들어가서 이제 뭐 몇 명 잡혀다 들어가는 것까지는 이제 봤다고 하더라고요. 운영진은 도박장에 드나드는 사람들의 연락처가 담긴 파일을 구한 뒤 텔레그램 등으로 참여자를 모집했습니다. 이곳에서 오간 판돈만 27억 원. 이들은 15%를 떼고 도박칩 등을 현금화해주는 수법으로 최소 3억 원 이상의 수수료를 챙겼습니다. 또 상가 내부 곳곳에 CCTV를 설치해 수시로 감시하면서 경찰 단속을 피했습니다. 이들은 이곳 2층에서 홀덤 방송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척 속이고 실제로는 바로 이 3층에서 불법 도박장을 열었습니다. 한 달간의 잠복 수사 끝에 일당을 체포한 경찰은 현금 2,800만 원과 이들이 몰던 1억 5천만 원 상당의 외제 차량을 몰수하고 30, 40대 운영진 2명을 구속했습니다. 한 달간 잠복해 보니까 어떻게 그 도박 참여자들이 움직이는지 그 움직임을 통해서 어떤 장소를 특정해서 저희가 단속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붙잡힌 도박 참가자 6명 외에 계좌 추적을 통해 공무원과 전문직 등 120여 명의 도박 참여자 명단을 확보해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내년도 대학 입시부터 충남대와 단국대 등 지역 5개 의과대학들이 기존보다 253명 늘어난 585명을 선발할 전망입니다. 각 대학이 교육부 등에 제출한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안을 보면 충남대와 단국대는 기존 직원분의 50%인 45명과 40명을 늘린 가운데 건양대와 순천향대, 을지대는 모두 기존 직원분의 100%를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당초 2,000명보다 줄어든 1,500명 안팎으로 증원분이 조정됐지만 의사단체들은 증원 전면 백지화 등을 요구하고 있어 진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 대전 서구 정림동의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차량 7대를 잇따라 들이받고 달아났던 운전자와 동승자가 오늘 대전 서부경찰서에 출석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사고 차량 주인이자 아파트 주민인 50대 여성 A씨를 운전자로 특정해 추적에 나섰지만 A씨는 휴대전화를 꺼놓고 잠적했습니다. 오늘 오후 자진 출석한 A씨는 휴대전화를 잃어버려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알코올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와 동승자를 입건해 운전하기 전 음주 여부 등을 살피고 있습니다. 대전 중구에 있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유성구 이전을 놓고 원도심 상인들이 박성효 이사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소진공이 입주해 있는 빌딩 측에서도 이전을 막기 위해 파격적인 혜택을 내놨지만 중기부와 소진공 모두 이전을 되돌릴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대전 중구 지역 상인들이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본사 앞에서 소진공의 유성구 이전 철회를 요구하며 박성효 이사장에 대한 사퇴를 촉구합니다. 박성효 이사장은 즉각 사퇴하라! 이들은 전국 소상공인들과 소통하려면 원도심이 더 적합함에도 소진공이 아무런 상의도 없이 이전을 결정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상인들은 22대 국회 개원에 맞춰 이전저지 투쟁위원회를 결성해 기필코 이전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가 정상화되면 상임위가 결성될 거 아닙니까? 산지위원회 20명을 전부 다 면담 신청해서 다 만나고 이 사실에 대해서 저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소진공과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의 입장은 단호한 상태입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소진공 이전은 이사장의 판단이고 중기부가 이견을 제시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박성효 이사장도 최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중앙부처와 협의가 된 사항이라고 밝혀 되돌릴 수 없는 상황임을 강조했습니다.
대전을 떠나는 것도 아니고 중구에서 유성구로 이사 간다는 걸 가지고 발목을 잡고 가끔은 비난과 압력을 행사하는지 도대체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소진공이 입주해 있는 대림빌딩 측이 전용 엘리베이터 설치와 임대보증금이 4억 원인 4층 공간의 무상 제공 등 파격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됩니다. 한편 소진공이 이전할 유성구 지족동 사무실의 인테리어 공사가 시작된 가운데 대전시는 남은 기간 중기부, 소진공과 대화를 통해 이전 철회를 설득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전 시점은 다가오고 있지만 양측의 입장은 팽팽히 맞서고 있어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경찰병원 아산분원 건립사업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신속 예타 절차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신속 예타 절차 사업으로 선정되면 외부 연구진 구성 절차 간소화와 함께 경제성과 정책성 분석이 동시에 진행돼 예타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할 수 있어 내년도 예산 반영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대통령 공약 사업인 경찰병원 아산분원은 총 사업비 4,329억 원이 투입돼 아산시 초사동 경찰 인재개발원 주변의 24개 진료과에 6개 센터 550병상 규모로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2027 충청권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회에 활용될 세종시 종합체육시설 건립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브리핑을 통해 대평동 일대에 계획된 종합체육시설이 기재부의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했다며 비용 편익 분석 결과 1.34를 기록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세종시 종합체육시설은 내년 1월부터 2027년 6월까지 1,769억 원이 투입돼 실내체육관과 실내수영장, 실외체육관, 주차장 등을 갖추게 됩니다. 이에 앞서 세종시 종합체육시설은 지난 2018년부터 4차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올랐지만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이 잇따라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은 바 있습니다. 영유아들은 뭐든 입으로 가져가는 경우가 많아서 건전지나 동전 등 이물질을 삼키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기관지 내에 낀 이물질을 재빠르게 꺼낼 수 있는 내시경 로봇을 국내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조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니 돼지 기관지 안으로 내시경 로봇이 출동합니다. 상하 좌우 자유자재로 방향을 바꿔가며 수은 전지를 능숙하게 빼냅니다. 이번엔 어르신 기도 막힘의 주요 원인 물질인 치아도 주변 조직 손상 없이 신속하게 제거합니다. 한국기계연구원 김기영 책임연구원과 충남대병원 장재원 공동연구팀이 얇고 유연한 튜브로 된 연성 기관지 내시경에 카메라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로봇 기술을 결합해 국내 최초로 개발한 기관지 내시경 로봇 시스템입니다. 미니 돼지 기관 내 삽입된 이물질 제거를 저희가 제안한 로봇 시스템을 활용한다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을 확인했고 또 기존의 방법으로는 제거가 어려웠던 부분의 이물질도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내시경 검사와 조직 채취 시 사용하는 내시경 겸자 기구에 굴곡이 없어 방향 조절이 어려웠고 주변 피부 손상 등 한계가 있었습니다. 연구진이 개발한 내시경 겸자에는 굴곡이 가능한 관자를 부착하고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와이어가 설치돼 원하는 위치에서 이물질 제거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발로 내시경 작동이 가능한 풋페달과 내시경 화면 조정을 위한 안구 위치 추적 시스템을 결합해 많은 의료 인력 투입도 필요 없습니다. 다른 추가적인 의료진이 없이 시술자가 혼자서도 치료 작업이 가능하고 경성기관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을 줄였다는 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연구진은 추가 연구를 통해 내시경 로봇을 일반 외래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더 작은 크기의 내시경 겸자를 개발하고 기관지 외에도 향후 후두와 인두 등 상기도 수술에도 적용할 계획입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지난 2008년 대전 유성구 대정동에 문을 연 홈플러스 서대전점이 26년 만에 문을 닫습니다. 홈플러스 관계자에 따르면 서대전점은 이용객 감소로 인한 적자가 누적되면서 오는 7월 31일까지 영업을 마친 뒤 폐점합니다. 탄방점과 둔산점, 동대전점에 이어 서대전점까지 문을 닫으면 대전에는 유성점과 문화점, 가오점 등 홈플러스 점포가 3개만 남게 됩니다. 업계에서는 홈플러스뿐 아니라 어려운 업황 때문에 폐점을 고민하는 대형마트가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추가 패점이 잇따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도직입 인터뷰. 오늘은 아산을 선거구에서 내리 세 번째 당선에 성공하면서 3선 반열에 오르신 강훈식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강훈식입니다. 네, 우선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무려 21% 차이라는 큰 표차로 당선이 되셨고 또 충청권에서는 가장 많은 득표율로 당선이 되신 주인공이 되셨는데 이게 본인의 역량이었을까요? 아니면 진보층이 많은 지역 구도였기 때문일까요? 큰 틀에서 보면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한 가지는 이 정부가 잘못하고 있고 삼선이 좀 나서서 국가가 잘못됐다는 걸 좀 알려주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분석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지난 8년간의 의정활동을 보면서 효능감이라고 할까요? 아, 이 국회의원 우리 지역을 위해서 우리에게 도움되는 일들을 많이 해왔던 사람이다 라는 유권자들의 확신도 같이 작동된 것 같습니다. 이게 이번 선거에 제가 많이 득표한 원인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원내대표 후보군으로 거론이 됐었고 또 상임위원장으로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도 많았는데 이제 흐름을 보면 이재명 대표와 친한 의원들이 많이 좀 득세를 하는 그런 모양새예요. 그래서 좀 입지가 어려워지고 있지 않냐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만. 당이 그런 정도의 누구와의 친소 관계로 움직여지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런 것에서 검증된 일 잘하는 사람들이 필요로 할 것이고 그런데 제 역할이 있다면 뭐 언제든지 나서서 더 열심히 일할 기회가 생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원내대표는 이미 이제 우리 사실상 단수 후보로 이제 등록이 됐고요. 상임위원장은 또 우리 당이 연령으로 합니다. 근데 제가 3선 중에서는 우리 당에서 가장 어린 사람 중에 한 명이어서요. 아마 제 순서까지 오려면 꽤 걸리거나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지 않으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50살인데 벌써 3선 중진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한때는 당대표 선거에도 나올 정도로 굉장히 진취적인 성향을 보이시는데 큰 꿈을 꾸고 있지 않냐 이런 평가가 드는데 어떻게 지금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정치인이 이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또 다른 무슨 도전의 기회가 있다면 그 도전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더 큰 소명, 더 큰 정치의 본질에 도전하는 것들은 늘 열려있게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누구나 뭐 더 큰 나은 자리로 가려고 하고 더 큰 도전을 하려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해온 일에 대한 평가를 받고 동시에 그것을 더 많은 분들에게 줄 수 있는 혜택을 줄 수 있는 자리가 간다면 그런 것도 충분히 해내야 되죠. 당대표 나왔을 때 제 고민으로 좀 돌이켜보면 아, 민주당이 조금 내 삶의 변화를 주는데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인식을 많이 갖고 계셨다라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세대들이 좀 나서달라는 요구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제 좀 젊은 세대들이 좀 역동적으로 나서서 당을 좀 변화시키는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을 받았던 것이고요. 또 운 좋게 컷오프는 통과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선거구가 아산을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산 지역민들을 위해서 또 해야 할 일도 적지 않을 텐데요. 앞으로 의정활동에 어떻게 반영하실 것인지 말씀 좀 해주시죠. 지역 발전을 위해서 우리 중부권 최초의 잡월드를 저희 지역에 이미 저는 예산을 반영시켜 놨는데요. 그걸 완성시켜 보겠다는 목표가 있고요. 그리고 문화예술 아트센터 같은 공연장이라든지 또 지역 주민들이 좀 더 정주 요건을 좋게 하는 데에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하고요. 아울러서 초선 때 제가 발의하고 통과됐던 법 중에 철도 3법이라고 있는데 이게 천안 아산역 환승센터를 대규모로 짓는 것인데요. 그런 일들을 시작한 제가 완성할 수 있도록 잘 뒷받침하는 게 앞으로의 또 지역을 위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많은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전, 세종, 충남 2024 보도 영상전이 대전시청 1층 전시실에서 개막해 오는 7일까지 이어집니다. 이번 전시회는 대전, 세종, 충남에서 활동하는 영상 기자들의 통찰력 있는 뉴스와 다큐멘터리 등 영상물 상영을 통해 영상 문화의 발전과 영상을 통한 역사의 기록, 지역 주민들에게 뉴스 전달이라는 사명을 확인하고 영상 저널리즘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